네, 오늘 저희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해야 될 얘기는 글로벌 제조사와 함께한 디지털 트윈 구축 사례라는 제목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 유니티 쪽을 예전에 한 2010년 정도부터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때부터 그 유니티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그 이 큰 행사에 이렇게 초대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설할 수 있게 되어서 유니티 쪽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남일 이사라고 하고요. 메타넷에 있는 그 메타 팩토리라고 하는 프로덕트의 오너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메타넷에 대해서 모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우선 임직원만 한 2,000명 이상이 되는 IT 쪽 그룹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6개 정도의 법인이 있고요. 제가 속한 회사는 메타넷 디지털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IT 서비스 그런 쪽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조 분야, 공공 분야, 뭐 대학 교육 분야라든지 기타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메타넷 디지털은 특히 메타넷 디지털에서 메타 팩토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조 운영 총괄 쪽은 실제로 메타넷이 기존 전신이 그 대우 정보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중공업이라든지 뭐 자동차 관련 이제 다양한 그 대형 제조 그런 쪽에서 많은 업무들을 진행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약 30여 년 이상 이제 업력이 쌓인 그런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업적으로도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뜬다라는 얘기도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돌이켜보면 굉장히 부침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부침은 왜 겪어왔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디지털 트윈이 각광을 받고 주목받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저희가 약 한 7, 8년 정도 이쪽 디지털 트윈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발전시킨 메타 팩토리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제조사하고 협력 사례, 저희하고 이제 진행하게 된 그 글로벌 탑 제조사하고의 협력된 사례를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표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와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는 제가 텍스트를 썼고 그 다음에 옆에 또 다른 이미지 하나를 적었는데요. 이제 저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디지털 트윈의 정의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요거를 한번 GPT에 물어보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와서 한번 적었는데, 그 아래에 있는 키워드들을 한번 보시면요. 그 뭐 맥킨지라든지 아니면 IBM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에서 항상 디지털 트윈을 정의하면서 나왔던 대표적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가상의 이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한 것들, 리얼타임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최적화, 의사결정, 그 다음에 예측,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비즈니스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용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을 효율화한다든지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얻어내는 효과들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정의들을 많이들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침이 좀 있었어요. 2018년하고 2024년 비교표인데요. 같은 하이프 사이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인용해서 조금 변형을 해보았습니다. 저렇게 계속 하락을 겪었는데 저 하락 구간을 그 환멸의 계곡이라고 하는 구간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2018년 정도에는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이게 세상을 바꿀 거야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를 한번 따지고 봤더니 첫 번째로는 불명확한 목표 설정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이 뜬다니까 너도 나도 적용해봐 라는 것들이 많았고 처음부터 대규모 투자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봤더니 어떤 걸 만들까? 예쁘게 한번 만들어봐 해서 공장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그리고 묘사를 하고 났더니 여기서 뭐가 볼 수 있어? 볼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하니까 이제 예쁜 그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투자해 주세요 했더니 너 많이 투자 받았잖아. 앞으로 할 수 없어.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의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들에 굉장히 많이 내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쁘지만 쓸모없는 시스템이라는 평가들을 되게 많이 받고 많은 분들한테 디지털 트윈 하세요. 디지털 트윈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대부분 ROI가 어떻게 나오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만큼 내부의 설득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투자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아졌고 마지막으로는 준비 부족이 되게 컸던 거예요. 초반에도 준비 부족 얘기 드렸지만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도 발전이 못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소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왼쪽부터 얘기하지 말고 오른쪽부터 얘기를 해보면 하드웨어가 우선은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클라우드의 발전이 있었고 지금 GPU 저희 국가에서도 GPU를 지금 몇만 장, 몇십만 장 구매하려고 난리잖아요. 그 정도로 GPU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3D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강력해지지만 저 왼쪽 끝에 있는 AI의 성능도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LLM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CP라고 하는 기술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에이전틱 AI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구현이 됩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통합하고 어디에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앞으로는 에이전틱 AI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제공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저 가운데 있는 유니티, 3D의 발전이 굉장히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면서 아마 유니티라고 하는 이제 좋은 툴이 없었더라면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실행을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3D에 대한 발전 속도도 굉장히 컸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을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제조 환경 쪽에 한번 사례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대부분 다 이런 동일한 고민들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가시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많이들 이제 그 운영 효율성이나 아니면 생산성 증가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생산 기지들을 점점 글로벌 해외로 다들 보내고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해외 쪽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 지금은 그냥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시성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 구조의 변화예요. 전문 엔지니어들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숙련된 지식들을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한테 전수해서 하려면 젊은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지방 근무 같은 것들이 이제 기피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오지 이런 데로 이제 근무하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인력 구조를 그러니까 인력을 이제 공급받기가 어려운 환경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장의 의존적인 문제는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간의 단절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MES는 MES대로 스카다 시스템 스카다, ERP 지금 저 얘기한 저 시스템들은 그 회사들마다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하지만 저 모든 정보들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 정보를 활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에 있는 시스템 전체를 한꺼번에 확인하기에는 아직도
단절된 상황이 많이 생기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 운영에서는 패러다임을 이제 전환하려는 추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블랙박스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화이트박스로 표현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숙련된 사람들의 지식은 실제로 보면은 그분들만 가지고 있지 이게 매뉴얼화돼 있거나 아니면 지식화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블랙박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든 그 공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화이트박스로 움직이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쯤에서 제가 희한한 그 이미지 하나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한번 그 참고로 할 수 있는 이론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 뭐냐면요. 그 캐나다의 인지심리학자가 그 앨런 파이비오라고 하는 인지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그 이론 중에 이중부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왼쪽에 보시면 약간 텍스트, 언어적인 정보거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시각화된 정보예요. 사람이 인식을 할 때는 언어적인 정보는 언어적인 정보대로 만들어 놓고 시각화된 정보는 시각화된 정보대로 만들어 놓는데요. 저 둘이 합쳐지진 않는데 저 둘을 합치는 순간에 그때야 이제 맥락이 완성이 되고 인사이트가 마련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통 보면 우리가 연상기억법 같은 것도 얘기할 때 보면 어떤 특정한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 그 단어 자체만 가지고 외우는 것보다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서 거기에다 단어를 대입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원리랑 되게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이 지향하는 바도 사실 거기에 굉장히 편승하고 있어요. 숙련자들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것들을 우리는 안목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됐든 많은 사람들한테 전수를 해야만 이 공장의 효율성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 형식지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표준화된 절차 데이터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지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이 될 수 있고 저것을 뒷받침하는 게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트윈을 그냥 하는 이유가 아니라 공장에 있는 정보를 모두들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 숙련자들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들을 디지털 트윈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게 최근에는 AI까지 결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시뮬레이션을 넘어서 AI 기술과 결합이 되면 결국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형태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 운영이나 공장 운영 시스템하고 실시간으로 연동돼서 의사결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의사결정 엔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게 저희가 지향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디지털 트윈을 왜 해야 되냐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트윈 왜 해야 돼요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걸 한번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메타팩토리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메타팩토리는 그 인텔리전트 제조 운영 관리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을 했어요. 저희도 약 한 7, 8년 정도 맨 처음에 이제 그 조선소 야드를 이제 스마트 야드화해서 만드는 것들로 출발을 했고 그러면서 그 탑 글로벌 제조사하고 이제 협력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고 생산 관리라든지 그런 운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플랫폼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하지만 거의 뭐 작년부터일 거예요. 작년부터 이제 AI에 대한 내용들이 뜨면서 AI Enabled Manufacturing Intelligence를 부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어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더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많이들 썼던 MLOps 같은 것들은 당연히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 인식,
그다음 뭐 물류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현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플랫폼을 단순히 그냥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아니라 새로운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고 표현을 해요. 나중에 뒤쪽에도 점점 얘기를 드리겠지만 MES라든지 다양한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이 저 트윈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다 올라오거든요.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올라오게 되면서 모든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이제 관리하고 저기에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데모를 한번 잠깐 틀어서 한번 갈게요. 저희 데모 그 앞에 옆에 보면 이제 데모 부스에서도 동일한 데모 영상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생산 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지도 화면부터 출발을 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각각마다 보시면 생산 설비들에 대해서 그 정보들을 하나하나마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모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알람이 뜨는 거예요. 알람이 뜨고 그 내용을 바로 조치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가상 공장이지만 보시면 뭐 표현할 수 있는 정보들은 웬만큼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요 기본적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른 이제 사업들로 확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아키텍처인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초반에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출발한 게 맞아요. 저 왼쪽 가운데에 있는 부분, 저 부분인데 3D 인터랙티브 UI라고 하는 뒤에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저희의 그 기본적인 플랫폼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감싸고 있는 전체적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과 결합을 해서 에이전틱 AI 쪽 플랫폼들을 같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어로 대화하는 그런 기능들을 더해서 전체적인 플랫폼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있고, 레가시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 뭐 제공이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정보, AGV에 대한 정보, 심지어는 PLC에서 올라오는 정보까지 저희가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모두 모아서 저희 플랫폼을 태우게 되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는 제조 운영 관리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강점으로 보면 유니티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3D의 강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니티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표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필요한데요. 3D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때 예를 들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돼야 되는 정보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간단하게 표현해야 될 정보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마다 실제적으로 시스템이 내가 3D를 본다고 해서 시스템을 막 다 바꿔버리면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이것을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그런 환경에 맞추는 것도 필요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그 기술 요소들을 유니티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똑같은 형태의 3D 오브젝트를 보더라도 이게 폴리곤의 개수를 굉장히 떨어뜨리면서도 동일한 형태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유니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픽시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쉽게 다룰 수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를 가지고 3D 모델을 만들어내는 노하우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스트림 허브인데요. 실시간 데이터들을 많이 이렇게 다루려면 저희가 오픈 소스 기반의 그 데이터 스트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라든지 레디스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실시간 데이터 처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당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분당으로 들어와야 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제로 여기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들, 뭐 KPI라든지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 어떠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이런 부분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 부분을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랙티브 UI라고 해서 유니티 하나만의 사실은 부활을 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운영을 위해서는 그 현장에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 3D가 줄 수 있는 부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뭐 KPI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만들어내는 인터랙티브 UI 기반으로 표현을 하고 유니티하고 통신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저희의 UI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내었습니다. 네 번째는 에이전틱 AI예요. 저희는 자연어로 이제 공장 데이터하고 대화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MCP라는 내용이 뜨면서 에이전트들을 무수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이쪽을 가지고 에이전트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사업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존에는 DB를 하나를 읽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정보를 처리를 하고 다음 DB로 가죠. 다음 DB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낸 결과들을 이제 어떠한 UI 시스템으로 쫙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전문가나 이런 분석가들이 분석된 리포트를 또 만들면 또 그걸 UI로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봤더니 조금 변형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또 다시 한번 만들고 UI를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한다면 이제는 챗 GPT 같은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화형 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UI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 IT 운영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절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스템 운영 효율들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전틱 AI를 만들려면 공장 내의 환경이어야 되는데 온프레미스 환경이어야 되잖아요. 클라우드를 적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최근에는 스몰 LLM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스몰 LLM들을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가면서 하나의 DB에 가장 최적화된 것들이 무엇인지 이 분석을 위해서 최적화된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에이전트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WMS에 타이어 30개를 입고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입고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이거를 UI 설계를 못하지만 이제는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플랜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정보를 가지고 에이전트 자체가 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액션을 하고 그 결과값을 도출을 해내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모의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PLC 연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 있나요? 하고 이제 물어보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면서 내가 이거 물어보는 의도가 혹시 연결을 하고 싶어서예요?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가 이제 점점 의도를 찾아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실제적으로는 되게 빨리 돌린 거거든요. 저기 위에 지금 아이콘이 열심히 열리라고 있잖아요. 몇 배속 돌린 건데 저희 그냥 데모 그 일반적인 환경에서 지금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런 거에서는 GPU 성능이 높은 데에서 돌리게 되면 성능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걸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결합을 해본 거예요. 디지털 트윈이 가져가는 시각화의 장점도 있고 AI가 가져가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틱 AI를 디지털 트윈 안에 접목을 시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디지털 트윈 창고고요. 그 안에서 AI 어시스턴트를 이와 같이 띄웁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자재 세계를 보여주세요라고 이제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는 자재 세계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기에서 보면 LCD라고 하는 이제 정보가 있는데 LCD에 이제 관련된 자재를 이제 보여주세요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깜빡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거는 그냥 데모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가능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윈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뭘 클릭하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현장을 모르더라도 물어보면서
다음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지심리학적 관점에 의해서 시각화된 정보하고 자연어화된 정보가 같이 들어감으로써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 시뮬레이션 쪽이에요. 그래서 렉이라든지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디지털 트윈 공간 내에서 똑같이 이제 화면을 제외하고 그 안에서 렉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볼 수 있는, 해보고 그 다음에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뭐 AMR이라든지 이런 애들의 경로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기능도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오브젝트 트래커라고, 요거는 저희 그 영통에 있는 랩실에서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은 화면이고 그거를 3D로 동일하게 구현을 해놓은 화면이거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는 영상 인식만을 통해서도 디지털 트윈 내 좌표를 찍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공장 내에 있는 환경에서 위치를 측위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 기술을 썼어요. 뭐 외부면 당연히 GPS일 거고 내부면은 뭐 LCD 통신 같은 것도 있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다양한 요소 기술들을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영상 인식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되면 AMR이나 AGV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국내는 조금 어렵겠지만 작업자들이 어느 위치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안전에 저해되는 위치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점으로 가져왔습니다. 화재 감시기 같은 저런 것도 이제 연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익스터널 데이터,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데이터하고 크롤링도 해서 가져와요. 저희가 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가 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비 오는 처리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좀 습도가 높구나, 이제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 현장과 동일한 형태를 보면은 이게 뭐가 필요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런 것들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가져가는 것들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서 강점들을 여러 가지를 쭉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랑 이제 많이 이제 협력을 하고 진행했던 글로벌 탑 제조사하고 했던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글로벌 티어1 제조사는 왜 디지털 트윈을 도입했는가, 이 그림을 보고 어딘지 짐작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아무튼 많으시더라고요. 왜 이거를 도입했냐면 첫 번째로 글로벌 운영 가시성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생산 기지가 굉장히 여러 군데거든요. 해외에도 막 몇십 개 법인이 있고 거의 한 100개 넘는 생산 공장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가시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글로벌 탑 제조사의 입장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였고요. 인력 구조의 변화, 팬데믹이 나왔잖아요. 모든 작업이 문제가 생기면 국내에 있는 숙련된 근로자가 가서 처리를 하던 방식이 있었다면 여기에서 출장이 막히는 거예요. 3일이면 출장을 하던 게 왕복 2주 플러스 3일이 되잖아요. 예전에 팬데믹 때 겪어보셨지만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고 동일하게 저쪽에 있는 지방 근무나 이런 데서 젊은 인력들을 더 구하기 어렵고 점점 숙련되신 분들이 나이는 들고 있죠. 당연히 지금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이분들의 노하우는 어딘가로 분명히 사라질 거고 이분들이 적어놓은 몇 자의 매뉴얼만 가지고 뒤에 분들이 고생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들이 다 단절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이 사실 더 중요한데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자율 운영 형태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의 니즈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 운영을 위해서는 어떠한 공장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툴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원래 하시고 있던 운영
그 시스템들 그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환경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3D적으로도 약간 문제들이 많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파일럿을 하면서 유니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유니티를 도입을 하면서 3D 쪽에 대한 고민거리는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내고 저희가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자재 창고를 표현하는 데만 해도 약 10만여 개 오브젝트를 한 번에 표현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기술력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따라주지 않고 만약에 일반적인 3D 오브젝트 표현하는 기술들 썼다면 이게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페이즈 1 단계에서 확인을 해왔고 이것을 가지고 그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고도화된 기능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전 세계 공정으로 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연 수백여 건의 이제 VOC들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저게 의미가 굉장히 큰데 눈으로 보시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워크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게 얘가 진화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면서 발전된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확대 기능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어셋 번들을 가지고 그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변경이 잦은 그런 형태를 대응할 수 있도록 어셋 번들 기능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왔고요. 모바일 연동 기능을 통해서 그 실제로 그냥 시스템을 그냥 PC나 이런 데서만 보다가 이제 작업 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알림을 위해서라도 모바일 형태로 보여주고 거기에서 알람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처리한 조치 결과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올리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훨씬 더 속도감이 높아지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생산 설비에만 적용한 게 아니라 자재 창고나 이런 부분으로까지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굉장히 똑똑하신 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동일한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라인들을 비교를 해본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 병목 현상을 이제 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리와인드를 통해서 기존에 문제 생겼던 부분을 다시 한번 돌려본다라든지 이런 형태의 이제 고민들을 이제 계속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 효과는 예를 들면 분석 시간 같은 경우에 5시간이 있다면 1시간으로 줄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사실 되게 큰데 예를 들면 한 3일 정도 분석을 했다면 걔가 0.6일 정도가 된 거죠. 그것만으로 해도 얘가 그 공장이 스톱이 돼가지고 한 수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던 게 5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출장 빈도도 10건 중에 8회 정도를 방문했다면 이제는 먼저 본사에서 똑같은 화면을 바라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가니까 출장의 시간도 짧아지고 출장 횟수도 이제 절약이 되는 거죠. 다운타임 당연히 감소하고 품질 개선 당연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보면 예를 들면 품질 개선이 1%만 돼도 글로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조 정도의 이제 매출을 올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 뭐 원가가 뭐 한 30% 해가지고 막 3천억이라고 해도 거기에다가 1%만 해도 뭐 굉장히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가져가는 효과가 많은 그 시각화나 그 다음에 AI 정보들을 통해서 많은 효과들을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를 해보면 성공적인 도입 조건을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던 거에 대충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실 때 디지털 트윈을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면 저희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지드 어프로치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일럿 같은 걸 진행을 해도 이제는 플랫폼 같은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로 바로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로 먼저 파일럿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가 되면 다른 부분에 있는 것들을 파일럿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파일럿을 해보면서 공장 내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뷰를 보여드리고 현장에 보여드리면 그때부터 현장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 기능 넣어주세요, 이 기능 넣어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그 파일럿 과제에서도 보여드린 다음부터 요구사항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완료됐을 때 이제 고도화라든지 이제 확산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렉서빌리티예요. 현장의 다양성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솔루션이냐라는 이제 그 고민을 좀 하지만 현장을 무조건 맞게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레가시 시스템들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만드는 작업, 이런 부분들을 능통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들. 지금 오픈소스들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다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스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저희 회사 같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검증된 이제 글로벌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조 분야의 전문성이 좀 많아요. 한 30여 년 이상 가는 제조 분야 쪽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고, 말씀드렸던 풀스코프 기술 역량, 3D만을 구현을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에 연관된 UI, UX, 현장에 대한 경험, 어떤 부분을 올릴지 말지, AI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야만 조금 더 성공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넥스트 매니팩처링은 자율 운영 체계로의 전환이에요. 현재는 한 중간 정도 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그래도 각광을 받고 디지털 트윈을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AI하고 결합이 돼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디지털 트윈이 현장에 대한 이제 시각, 눈과 귀가 되어줬다면 이제 AI를 통해서 두뇌를 이제 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자율 운영까지는 갈 수 없을지언정 지금에 있는 숙련자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를 최대한 끌어내서 우리가 형식지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기술의 스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도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래에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자율 운영 체계가 구축이 될 거니, 자율 운영 체계가 되면은 이거는 사실 불 꺼진 공장, 요새 다크 팩토리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누군가는 봐줘야 되잖아요. 봐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디지털 트윈이 그 밑바탕에 깔릴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제 슬로건처럼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영어를 뭐 잘하는 건 아니고,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해석을 해보면 생각하는 공장이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배우고 적용하고 해결을 하는 생태계를 이제 만든다. 저는 이제 자율 운영 체계가 앞으로는 이제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많은 사업들이 이제 연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슬로건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이제 그 사업 파트너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스템 맞출까 합니다. 저희 그 데모가 옆에 이제 구현이 돼 있으니까요. 제가 데모를 되게 짧게 보여드렸는데 이것보다 많은 내용들이 많으니 한번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점심시간이잖아요. 저 점심시간이지만 앞에 15분 지키고 있을 거니까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데모 부스에도 제가 보인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빨리 떠드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40분 맞추느라고 좀 말이 빠르고 두서 없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맛있는 점심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